안녕하세요. 또 2달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그 2가지 제품을 저에게 떠넘기신 우리 부장님께서 출시는 비밀이지만 저는 또 먼저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쯤 전에 이 신제품을 언박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생하게 언박싱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께 그 설레임과 감동과 또 여러 가지 기전, 제가 이제 먹으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느낀 이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제품은 저한테도 항상 설레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려워요. 영양학 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또 고객을 여러분들은 또 만나야 되니까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더 공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소개지만 이거를 또 실제로 우리가 먹고 또 경험하다 보면 뭔가 또 새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니까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기가 딱 잘 맞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딱 이 계절에 맞는 가을, 겨울 이 계절에 아주 필요한 서큘레이트 플러스와 코어 아미노 드링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왜 그러면 가을, 겨울에 이 계절에 중요한가? 일단 어때요? 기온이 내려가죠.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혈관과 심혈관 쪽의 문제들이 일어날 위험성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혈관의 수축이나 또는 혈관의 수축뿐만 아니라 혈압의 변동성이 많아진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혈압의 변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와중에 혈관의 탄력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혈관의 탄력이 좋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뭔가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평소 혈압이 조금이라도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혈관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의 사고로 이어질 위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 것처럼 실제로 사망 원인 2위로 되어 있지만 남자 여자 해서 2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잖아요. 우리나라 10년 넘게 1위가 암인데 암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암이지만 단일 질환으로 사실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다 그러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일 질환으로 했을 때는 외국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심뇌혈관 질환이 거의 주요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의 순환이나 혈류의 흐름을 잘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활력 있고 건강하게 많은 질환들을 관리하면서 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 있고 또 하나는요 이런 당 독소에 대한 혈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성도 더 많이 갖게 돼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점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 음식과 또는 우리 활동에 관련된 것 때문에 혈액의 점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은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이 되어야 돼요. 웬만해가지고는 항상 공복 혈당이다 했을 때는 70에서 90 사이를 넘지 않아요. 떨어져도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높아져도 90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잘 조절이 되면서 필요한 대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고혈당 또는 너무 떨어질 때는 저혈당 이런 것들은 내 몸에 굉장히 이제 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이런 혈당의 변동성, 혈압의 변동성도 문제지만 혈당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당화혈색소는 아실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혈당이나 당화혈색소의 문제가 가을 겨울에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당 독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 독소는 물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음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고온에서 조리를 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울 때는 훨씬 더 뜨거운 음식, 따뜻한 음식 많이 먹게 되고 또 탄수화물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돼요. 또 날씨가 추우면 에너지를 빨리 많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 몸의 기전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겨울철, 가을, 겨울에는 훨씬 더 단순당에 대한 그런 요구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는 거, 튀김 요리, 따뜻한 음식, 막 뜨거운 음식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 거기에는 당 독소가, 조리에 의한 당 독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이런 혈당의 그런 변동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혈관 건강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가장 쉽게는 혈압이 높아질 수 있겠고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겠고 그러면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제 치명적인 질환들 아주 치명적이고 사망을 하거나 또는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이런 질환들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이제 심각하지만 사실은 가볍게도 내가 순환이 잘 안 됐을 때는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적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실 사망률이 뭐 5배, 7배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내가 일단 40 넘었다라고 하면 거의 절반 정도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심혈관 질환으로 34초마다 한 명이 죽고 뇌졸중으로 3분 14초마다 한 명이 죽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분에서 30분에 한 명씩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정도 수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오늘 이 서큘레이트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이런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몸에 잘 전달해서 잘 사용하고 에너지는 항상 쓰고 남으면 뭔가 노폐물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노폐물 처리까지 잘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신진대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서큘레이트가 이런 좋은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순환이 부족하다. 내가 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은 충분히 있는데 혈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혈액은 있는데 순환이 안 돼. 느려, 아니면 뭔가 정체가 돼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일단 혈액의 순환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만큼 빨리빨리 또는 필요한 곳에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병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건 피로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잘못된 식사 습관 또는 운동 또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이것들을 심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이제 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활력이나 에너지가 이제 더 많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자, 서큘레이트 플러스는 앞서서 잠깐 맛보기로 보셨지만 핵심은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산화질소인데 어렵잖아요, 산화질소.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일산화질소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하면 CO2잖아요. 왜 이산화탄소냐면 산소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어서 이산화탄소거든요. 여기는 지금 산화질소, 일산화질소니까 화학적인 구조로 보면 산소가 하나라는 거예요. 산소 하나, 질소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산화질소인데요.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주로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혈관의 내피세포. 혈관의 내피세포라고 하면 혈관이 흘러가면 혈관하고 혈액이 만나는
가장 안쪽이죠. 안쪽에 그 내피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산화질소고요. 이 산화질소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일단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길 수는 없으니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르기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산화질소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기닌과 산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산화질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주요 기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산화질소가 어떤 일을 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핵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혈관이 늘 수축되고 추워서 수축되고 그다음에 딱딱해서 수축하고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만큼 혈액이 잘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고 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혈관을 확장시킨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평활근 세포로 전달된대요. 평활근 세포. 또 어려워요. 우리 몸에 근육이 골격근도 있고 심장 근육도 있고 세 번째가 바로 평활근이 있고 우리 몸에 근육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활근은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과 모든 장기를 이루는 게 평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몸에 혈관이나 장기에 있는 그런 근육들 세포에 혈관을 늘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관만 확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조직으로 들어가는 모든 혈액을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간으로 가는 혈액도 늘려주는 거고요. 콩팥으로 가는 거, 폐로 가는 거, 심장으로 가는 거, 골격으로 가는 거 이것들을 다 늘려주는 게 바로 이 평활근 세포를 확장시켜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세포에 신호 전달을 해준대요. 사실은 이 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테스트지도 있었잖아요. 산화질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겼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생겼다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0점 몇 초 만에 만들어졌다가 2초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없어지면 그 순간적으로는 확장됐다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신호 전달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는 없어지지만 세포에 신호 전달을 해주는 그 신호 전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조금 더 유지기간이 길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의 어떤 이 포뮬라가 잘 배합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서큘레이트 플러스가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활성산소는 나쁜 거, 산화질소는 좋은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산화질소도 활성산소랑 비슷해요. 굉장히 불안정한 산소거든요. 구조가 안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그 불안정의 정도가 좀 약해요. 약해가지고 오히려 적당량이 있을 때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중화시켜주는데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산소 종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혈류가 증가가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산소랑 영양분을 근육에 잘 넣으면 자, 운동 능력을 유지한다. 이건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좋겠지만 운동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때는 이 운동 능력을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조금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산화질소가 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좋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기능성 성분 이런 것들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자, 음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녹황색 채소예요. 여기에는 질산염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질산염이 바로 우리가 산화질소잖아요. 이 질소의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기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잘 하게 되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합성하는 효소가 활성화돼요. 내가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고 싶어요. 콩을 가만히 놔두면 청국장이 되는 게 아니죠. 콩에다가 잘 이렇게, 예를 들면 고초균 같은 균이 잘 배합이 돼서 얘가 일을 잘 해야 잘 발효가 돼서 된장, 맛있는 청국장, 이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산화질소도 질산염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들을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잘 활성화가 돼 있어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 효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능성 성분, 우리 서큘레이트 플러스에 들어가는 기능성 성분이 아마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란스는, 혹시 씨앗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원으로 먹어요.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곡식이에요. 근데 그 잎에 바로 여러 가지 식물들 중에서 질산염이 가장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질산염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성분으로 많이 활용이 돼 있습니다. 자,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때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먹어서 보충제나 또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 두 가지 경로인데, 먼저 더 중요한 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몸 안에서 만들어질 때 제가 아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냐면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이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질 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리고 두 번째 산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혈관 내 확장을 통한 내피세포 경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아르기닌과 그 다음에 산소가 만나게 되면 이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부원료로 지금 포도씨 추출물 OPC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갔거든요. 자, 이 포도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때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뭔가 촉진제 역할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얘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도씨 추출물은 산화질소가 더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전이 같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내피세포를 통해서 이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기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 외부에서 통해서 침샘을 통해서도 산화질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샘 시스템을 통한 질산염, 아질산염 경로, 엄청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대로 기억하실 건 없고, 아까 제가 아마란스 잎이 이 질산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었어요. 보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질산염이 흡수가 될 거잖아요. 흡수가 되면 침샘 쪽으로 모여요. 고농도로 이게 모이게 되면 이 침샘에서 이걸 아질산염으로 바꿨다가 이걸 가지고 다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이 구강 내 여러 세균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마란스 추출물 같이 뭔가 원료가 되는 물질을 먹거나, 또는 아르기닌 같이 아예 산화질소를 만들어낸 원료 물질을 먹거나 해서 내피세포와 침샘 경로, 이 두 가지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료들로 배합이 되어 있는 게 서큘레이트 플러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큘레이트 플러스는 굉장히 원료가 단순해요.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란스 잎 추출물, 그 다음에 아르기닌, 그 다음에 포도씨 추출물, 비타민C,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각각 알려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비타민C나 포도씨 분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프로후라바놀 C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항산화 기능도 있지만 서큘레이트 플러스에서 더 중요한 이 포도씨나 비타민C의 기능은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더 잘 작용하도록, 더 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서큘레이트 플러스를 언제 먹으면 좋을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장점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조금씩 뭐 주의할 것도 뭔가 필요하겠죠. 자, 이게 아까 산화질소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은 먹어도 바로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근데 건강식품 중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효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효소 교육할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게 효소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산화질소 관련된 것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산화질소 마시고 왔어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끝나면 방송도 2개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많아요. 제가 아침에 에너지를 확확 집어넣고 왔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게 즉각적인 뭔가 부스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만약에 먹는다면 에너지와 활력을, 집중력을 딱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자, 운동 전에 먹는다, 굉장히 이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려면 주로 심장에서 일단 일 많이 할 거고, 운동할 때 제일 많이 일 많이 하는 게 심장, 폐, 그리고 근육, 이것들일 거잖아요. 여기에 가는 혈류를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자, 운동 전 또는 운동 끝나고 나서 이때 굉장히 운동 능력도 좋게 하고 운동 후에 회복도 빠르게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피곤이 몰려오는 오후에 한 잔 마신다면 이거 역시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저녁 루틴으로 만약에 먹는다. 이렇게 낮 시간도 사실은 서큘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환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먹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이나 조금 활동이 많은 시간에 먹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서큘레이트 플러스는 사실은 아침이나 낮 시간도 괜찮지만 저는 저녁 시간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 있죠. 원래는 이제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활동을 할 땐 혈압이 좀 높아요. 아침에 이제 혈압이 좀 높아지기 시작해서 활동할 때 혈압이 높다가 저녁에 이제 잠을 잘 때 혈압이 좀 떨어져요. 한 10, 20 정도는 떨어지는 게 정상 우리 패턴이에요. 근데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잘 때도 밤에도 혈압이 잘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혈관이 확장된다는 뜻이거든요. 혈관이 확장돼서 그 안에 혈액이 많이 가서 뭔가 하루 종일 생겼던 혈관 내에 손상도 복구하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혈관이 확장이 되지 않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회복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서큘레이트 플러스 같은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특히나 고혈압으로 혈압이 밤에도 잘 안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은 증진시키지만 카페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각성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류 흐름을 좋게 하는 거지 억지로 각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면의 뭔가 질이나 수면의 양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오히려 혈액이 수면 중에 잘 가게 되면 내가 뭔가 피로의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뭔가 손상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내가 근육통이 있어 이럴 때도 오히려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맞게 또는 내 생활 패턴에 맞게 다양하게 하셔도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혹시 문제점도 알고는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주 메인이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아르기닌의 가장 이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단점은 뭐냐면 위산 분비를 좀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혹시나 위염이나 위가 많이 약해가지고 위산 과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복에 드시거나 취침 전에 드시는 거는 빼고 식후에 바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즉각적으로 내가 한 번만 먹어도 1일차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꾸준히 일주 동안 먹으면 훨씬 더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꾸준히 먹는다면 더더욱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물론 얘는 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수는 아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게 서큘레이트 플러스도 그렇고 코어 아미노 드링크도 그렇고 유산화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 총 한 30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로 해볼까요? 영화나 드라마로 본다면 주연 배우는 아니죠.
주연 배우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중에 헬스팩 같은 거 또는 뭐 뉴트리밀 이런 것들이 주연 배우 뭐 고현정 씨나 뭐 이런 분이라면 사실 오늘 하는 서큘레이트 플러스나 또는 코어 아미노 드링크는 주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있으면 너무나 감칠맛 나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씬스틸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주연보다 더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제가 요즘에 이제 한참 시즌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이야 뭐 괜찮은데 지방에 가면 제가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하려면 편의점밖에 없어요. 편의점도 만나면 막 반가울 때가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 이렇게 가보니까 와, 입구에 딱 들어가면 거의 첫 번째 코너에 건강기능식품들을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 편의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어딜 가나, 약국을 가도 편의점을 가도 뭐 정말 올리브영을 가도 어딜 가나 다 이런 건강식품들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쇼핑한다, 내가 뭔가 정말 필요한 걸 깊이 있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 가서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백화점 가서 내가 정말 신중하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더 믿음직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처럼 우리 제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큘레이트 플러스 단독으로 물론 먹어도 좋고요. 프로후라바놀 C나 코퀴논 같은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함께 복용을 한다면, 섭취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화질소의 생성량이나 유지 시간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콜라보해도 좋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아까 테스트, 저 그거는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그냥 입속에다 넣고 하는 테스트는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산화질소.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침을 묻혀서 밖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사실 이 지금 키트는 사용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섭취 전 검사지, 섭취 후 검사지.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부족할 때는 색깔이 약간 분홍색, 이렇게 연한 분홍색처럼 나와요. 근데 산화질소 대사가 잘 될 때는 더 진한 색깔, 거의 적색에 가까운 요런 색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산화질소를 직접 측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화질소 대사물을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질산염 같은 요런 상태를 보는 건데 어쨌거나 본 것처럼 이게 확실하게 내가 먹고 나서 지금 얼마 후래요? 60분 후. 사실 저는 예전에 이 테스트 할 때 30분 후에 해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지나도 즉각적으로 이런 내 몸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신뢰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게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거 어떤 거와 또 콜라보 해볼까,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서큘레이트 플러스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경로를 다 촉진한다. 침샘 또 혈관 내피세포,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의 또 하나 매력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부족해요. 비타민C는 하루에 100mg이 필요하대. 꼭 필요한 게. 그러면 보통 그냥 일반 영양제들은 비타민C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 100mg의 그 비타민C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C와 함께 들어가는 그 배합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먹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항산화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는 거는 얘가 들어가서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신호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걸 넣어줘가 아니라 그 배합이 잘 된, 특허받은 그 배합 비율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신호 전달을 해서 우리 몸의 자연의 어떤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준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근본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라도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아르기닌이 필요한 분들, 사실 아르기닌이 필요한 분들은
아르기닌 하면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눈이 땡그레지는 성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몸이 가운데네요. 몸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지는 남성. 사실 뭐 남성분들은 성기능 강화 이런 데도 이 아르기닌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르기닌은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 근육, 심장뿐만 아니라 이런 생식기 쪽으로 가는 혈관을 굉장히 확장시켜주고 지속해주는 힘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성들은 이렇게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죠. 충분히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성들에게는 별로예요. 여성들은 조금 덜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성들은 더 잘 들어야 돼요. 보통 폐경 전까지, 그러니까 완경 전까지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해준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니까 갑자기 여성들의 혈관 질환이 많이 늘어나.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화질소 효소를 늘려주는 거였어요. 에스트로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효소 활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혈관 확장 효과가 떨어지면서 여성들이 폐경 후에 갑자기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년을 넘어가는 여성들은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잘 생성하느냐, 이 효소의 활성을 어떻게 늘려주느냐가 앞으로 그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코어 아미노 드링크입니다. 자, 코어 아미노, 핵심 아미노산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근육이겠죠, 근육. 그래서 근육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일단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빠지기도 하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또 근육이 감소되고 또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은 그래도 활동량이 좀 있지만 겨울로 가게 되면 활동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추운 계절에는 근 감소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겠죠. 자, 근데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삶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육이 감소하면 일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는 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빠르게 걷고 싶은데 빨리 안 걸어져. 이게 몸은 가는데 몸이 잘 안 따라하죠. 내가 뭘 들고 싶은데 잘 떨어뜨려. 이런 것도 다 근육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몸은 내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굉장히 피곤해서 의욕이 떨어져. 이것도 근육이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근육 감소는 단지 내가 뭔가 누워있지 않아도 굉장히 다양한 자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자각 증상으로 느낄 정도면 근육의 감소가 아주 심한 거고요. 느껴지지 않는 사이에도 근육 감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근육은 혈당과 아주 중요하다. 혈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들면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혈당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혈당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수시로 와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요즘 그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당뇨가 있는 줄 아니까 굳이 저는 그걸 체크를 하라고 안 하고 당뇨가 없는 분들한테 한 2주 정도 보통 이렇게 한번 해보고 계시라는 말씀도 많이 드려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저희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많이 그런 걸 촬영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 백반이에요. 밥차가 오니까 그냥 흰쌀밥 한 반공기에다가 뭐 연근조림, 멸치볶음, 그다음에 뭐 나물 한두 가지, 김치, 그다음에 무슨 국 하나. 이거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당뇨가 없는 사람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수시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혈당의 변동성이 근육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잘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근육하면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으로 먹는 거 또는 일반 보충제로 먹는 거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단백질을 좀 잘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을 하는데도 근육이 자꾸 안 생겨.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단백질만 먹으면 다 근육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치 약간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단백질을 식품으로 먹을 때와 우리 뉴트리밀 같이 보충제로 먹을 때와 그 중에서도 이 코어 아미노산 같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먹을 때는 다 조금씩은 서로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일단 일반 단백질 식품으로 예를 들면 고기, 달걀, 뭐 이런 거, 콩 이런 것들로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은 굉장히 분자 구조가 커요. 그래서 얘를 다 쪼개야 돼요. 이 쪼개가지고 펩타이드까지, 아미노산이 2개 붙어 있을 때 이걸 펩타이드라고 하거든요. 펩타이드까지 쪼개거나 그것도 쪼개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쪼개야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런 식품으로 먹게 되면 단백질 20g을 먹기 위해서 소고기 등심으로 먹었다, 삼겹살로 먹었다, 또는 뭘로 먹을까요? 뭐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이제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예를 들면 포화지방도 많아지게 되고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으로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있는 게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AA라고 하는 게 essential,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란 뜻이에요. 필수 아미노산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이 코어 아미노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쪼개놨으니까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르고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칼로리가 일단 낮아요. 부수적인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칼로리로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은 9종류예요. 지금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리신,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사실은 이 8가지는 누구나 다에게 필수 아미노산이고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건 9번째는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아이들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르기닌까지 해가지고 10개를 필수 아미노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그게 우리 몸의 비율대로 필요한 비율대로 함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사실 필수 아미노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비필수 아미노산도 11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그렇지만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을 잘 먹으면 비필수 아미노산은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내가 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필수 아미노산들이 얼마나 잘 균형 있게 들어가는가 이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서도 BCAA, 우리가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류신이 핵심인데 류신이 바로 근육을 만들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류신이기 때문에 류신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다른 아미노산들도 사실은 근육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른 아미노산보다 합성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신호 전달이 월등히 높은 게 바로 류신이에요. 그래서 근육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류신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또 하나는 이 류신은 최소 섭취량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최소 섭취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류신은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는 2g 이상 먹었을 때가 좋다예요.
2g 정도는 먹어주는 것이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자, 그런데 이 류신을 2g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 뭐죠? 코어 아미노 드링크는요 1회 분량을 먹으면 2g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류신 2g을 식품으로 먹으려면 여러분들 닭가슴살 100g 플러스 달걀 2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으면 류신이 한 2g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어 아미노 드링크 9g이 1회 분량인데 그거 물에다 한 잔 타서 먹으면 아, 닭가슴살 큰 거 한 덩이랑 달걀 2개 먹은 만큼의 류신을 먹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BCAA라고 하는 게 분지 아미노산 중에 조금 구조가 사슬 모양으로 돼 있다. 나뭇가지처럼 돼 있다 해서 그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예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는 역할이 류신은 근육을 만들어라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소류신은 에너지를 막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발린은 피로를 완화시켜요. 근육의 피로를. 자, 그래서 비율이 2대 1대 1이에요. 류신이 2고 이소류신 1, 발린 1. 얘를 만약에 류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8대 1대 1 이 정도 하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 비율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합성 스위치는 계속 불이 들어오는데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근육의 피로가 빨리 해소되지 않거나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연구 기간 동안에 근육도 제일 잘 만들어내면서 에너지 대사도 좋으면서 근피로도 회복하면서 이 가장 좋은 비율이 2대 1대 1이라는 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 최적 비율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근육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요. 아무리 다른 아미노산이 많아도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류신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미노산 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는 저장을 할 수 없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이걸 다 쪼개서 일부 아미노산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돼요. 단백질로는 저장을 안 하고 아미노산 풀장에다 조금 놔두는데 왜? 필요할 때 급하게 쓰라고. 근데 문제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쓰면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주 독성이 나와요. 이 암모니아는 그냥 놔두면 뇌나 신경에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BCAA, 분지 아미노산,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는 간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원래는 이 암모니아가 원래 다른 단백질들은 간으로 가서 요소를 만들어서 무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BCAA는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에서 바로 해요. 그러니까 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 특히 BCAA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어 아미노 드링크에는 류신이 풍부한 포뮬라로 잘 배합 비율이 이루어져 있다. 최적 비율로. 그래서 아침에 먹어도 좋고 그다음에 근육을 보호할 때 먹어도 좋고 운동 전후 먹으면 좋겠죠. 자,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매일 사실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 좋은데 어쩌다 보니 오늘 내가 단백질을 못 먹었네. 아침에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에도 못 먹었어. 그럴 때는 저녁에 먹어주면 특히나 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녁 시간에 먹어주면 하루 동안 부족했던 단백질을 굉장히 보충해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불규칙하게 먹었다면 저녁 시간에 아니면 내가 규칙적으로 먹었다면 다른 어떤 시간대에 먹어도 좋고 특히나 근육이 많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 특히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는 동안에도 근 손실이 일어나요. 근육은 계속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내가 저녁에 오후 시간 저녁 취침 바로 직전은 불편하겠지만 조금 이 전 시간에 취침하기 조금 한두 시간 전에 먹고 자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 근육 손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역시 당장 먹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1주, 4주 꾸준하게 먹었을 때 더 꾸준하게 우리 몸에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서큘레이트 플러스나 이 코어 아미노 드링크는 얘네들은 신스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인 헬스팩이나 또는 이 뉴트리밀과 함께 이렇게 코워크 해가지고 함께 먹는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 산화질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구나. 실제로 1998년도에는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이런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호 전달을 해주고 이런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발견한 3명의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산화질소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특히 혈액순환에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이 따끈따끈한 제품을 또 저는 또 열심히 또 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이제 저는 12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 건강하시고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